네, 11번 줄기 그림이 나와 있을 때 18명의 멀차들의 중앙값 찾으래. 그럼 짝수계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돼? 아홉 번째 값이랑 딱 절반인 아홉 번째 값이랑 열 번째 값에 얘네 둘의 뭐야? 평균이 되죠. 그럼 세봐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값 104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몇이야? 104죠. 그래서 열 번째 값도 104다. 104 더하기 104에서 2로 나누니까 결국 뭐가 나와? 10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값 찾으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뭐야? 10의 자리인데 만약에 10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줄기 부분도 두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네, 12번 풀겠습니다. 12번 25개의 표본 평균이 97에서 102 이하일 확률을 요 표를 이용해서 이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죠. 얘를 이용해서 구해보라. 자, 요런 문제죠. 자, 일단 식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 97 이상 102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럼 뭐래? 표준화를 해줘야죠. 그럼 표본 평균은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 97에서 뭘 빼? 표본 평균의 평균인 누구? 모평균을 빼줘야죠. 100을 한번 빼주시고 나누기 여긴 뭐 해야 돼? 루트 n분의 n인데 n이 지금 25야. 루트 25분의 시그마를 해줘야죠. 시그마가 뭐야? 모표준 편차가 지금 10이래. 그럼 1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 반대쪽에도 똑같은 행동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루트 25는 뭐야? 5니까 요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죠. 요렇게 약분하면 몇이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쓰면은 P 2분의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보다 Z가 크고 그 다음에 누구? 2분의 2니까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표준 정규분포에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1.5 찍어주시고 1 뭐에 찍어주신 다음에 요 사이가 나올 확률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봤더니 얘는 뭐야? Z, 표준 정규 분포가 요 Z값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1보다 작을 확률 0.8413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기 1이 있는데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요 누적된 확률 값들을 다 더해주면 몇이라는 소리야? 0.8413이란 소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를 보기 위해서 플러스 1.5를 보니까 1.5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0.9332래. 그럼 요 반대편은 뭐야? 여기 밑에가 0.9332니까 요 부분은 뭐야? 1 빼기 0.9332가 되겠죠. 근데 요 확률이나 여기 보라색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제 나머지 0.8413에서 빼줘야 될 요 확률 부분이나 둘이 서로 뭐에 같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보라색 친 부분의 확률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0.8413에서 여기 전체에서 요 부분 빼기 1 마이너스 0.9332를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 뭐 상당히 귀찮긴 한데 뭐 해야죠. 1에서 0.9332 빼면 몇이야? 10에서 2 빼면 8이고 9에서 3 빼면은 6이고 9에서 3 빼면 6이네. 0.0668이네. 0.8313에서 668쯤 빼줘야 된다고. 8,400원에서 내가 한 600원쯤 빼줘야 돼. 그럼 한 얼마 정도 나오겠어? 한 7,800원쯤 나오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겠구나. 자, 요런 식으로 뭐 자세하게 진짜 7745인지 뭐 7746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0.6대냐, 0.7대냐, 0.8대냐, 0.9대냐 요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마지막 계산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시면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니까 요런 식으로 표준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되실 거고 요거를 그래프상으로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확률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요 문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3번 풀겠습니다.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 단위에서 추출한 표본 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냐? 당연히 맞죠. 모집 단위에서 뽑은 표본들 x1, x2, x3 얘네들도 다 뭐야? 다 정규 분포겠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선형 결합해서 막 더하고 그다음 나중에 숫자 그냥 n으로 나눴을 뿐이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도 뭐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극한의 정리랑 상관없이 뭐야? 정규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값업성이죠.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표본의 크기 n이죠. 얘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커지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누구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근데 n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커진다고. 분모 부분이 커져. 그럼 당연히 요 전체 값은 뭐 하겠어? 작아지겠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커지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n이 엄청나게 커져.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거 뭐야? 표본 평균끼리의 차이. 표본 평균을 막 여러 번 뽑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마다 퍼져 있는 정도가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만약에 n을 엄청나게 키워. 그럼 이 값이 뭐가 돼? 0이 되겠죠. 표본 평균이 그냥 뭐해? 모평균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표본 평균을 n을 엄청나게 키워서 뽑으면은 맨날 모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분산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 다. 그쵸?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평균의 뭐에 추정이나 검정할 때 누굴 쓰는 거야? 표본 평균을 쓰는 거죠. 그쵸? 얘가 좋은 추정량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다 돼. 불편성. 오케이. 일치성. 오케이. 그다음에 유효성, 뭐 최소 분산. 걔도 당연히 성립해. 그다음 충분성. 얘도 당연히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든 게 다 성립하는 만능 통계량이라고. 그다음에 물론 이거를 뭐 시험 장에서 막 표본 평균의 평균 진짜 구해볼까 해서 2는 n분의 x1 더하기 xn인데 얘네들 하나하나가 뮤가 된다 그랬지. 그럼 n분의 n뮤니까 약분하면은 뮤가 되니까 오케이 얘 불편 추정량이네. 라고 물론 찾으셔도 되는데 표본 평균은 당연히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은 그냥 디귿 그냥 보자마자 맞네 하고 판단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정답 골라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표본 평균에 대한 당연히 기본적인 성질을 내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14번 80명에 대해서 출생한 계절을 조사하니까 이렇게 4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같냐, 뭐 다르냐라는 기무가설을 검증하려고 카이 제곱 검정을 했대. 그때 검정 통계학 값과 검정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랍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검정 통계량이 8 아니면 9인가 봐. 자, 그리고 지금 범주가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자유도가 몇이야? 3이죠.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요 7.8147이랑 비교하는 거죠. 자, 8이든 9든 상관없지. 7.8147보다는 뭐해? 크잖아. 그럼 기무가설 뭐 하게 되겠어? 기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출생률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다야, 다르다야? 같다가 귀무가설인데 그걸 기각했으니까 다르다죠. 그렇죠? 다르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 2번과 4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거 뭐야? 카이 제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 뭐야?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기를 보고 문제랑 보기를 보고 최대한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해라? 마지막에 구하라. 라는 말씀 드렸죠. 마지막까지 일단 밀어놓은 거야. 근데 결국 2번이냐 4번이냐 정답을 정하려면은 검정 통계량 값이 8이냐 9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는 검정 통계량 구해 주셔야죠. 자, 지금 모든 계절별 출생률이 같다가 귀무가설이니까 기대도 순 뭐야? 80명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20 요렇게 나와줘야죠. 그래서 기대도 수가 다 똑같으니까 20분의 20에서 뺀 거 제곱 88에 64 더하기 뺀 거 제곱 64 더하기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6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80이잖아. 그럼 얘네 둘도 더해도 80이니까 1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8이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니까 어떤 문제? 쉬운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카이 제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은 최대한 언제 구해라? 마지막에 구하라 말씀이야. 검정 통계량 문제지만 검정 통계량까지 구하지 않아도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요런 수식, 요 계산을 뭐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해야 돼. 그럼 그때는 구하시는데 최대한 그 앞에까지는 최대한 요 선지들을 보고 아 얘는 정답이 아니겠구나. 요런 거를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판단했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걸 판단했잖아. 그렇죠? 요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하지 않아도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정 통계량은 마지막에 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5번 XY가 확률 변수고 A, B가 상수 1대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가 무조건 정답이야? 4번이죠. 차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각 분산의 합 빼기 2 공분산으로 구한다고. 근데 문제에 뭐래? 독립이래매. 그럼 여기 부분만 0 돼서 없어지는 거죠. 차의 분산도 뭐해? 분산의 합으로 구하는 거라고. 되죠? 근데 분산의 차로 구하냐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4번. 그냥 이거 쭉 보시면 그냥 정답 몇 번이야? 바로 4번이죠. 나머지 되네. 오케이, 되네. 이거 당연히 되지. 정답 몇 번? 4번이네. 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